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번부터 베리타스 S라는 우리 한티역, 대치동의 한티역 뒤에 있는 그 학원에서 제가 이제 국어랑 논술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중3 어머니들이 궁금해할 국어에 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중3 국어가 중요하다. 왜?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 질문이 어머니들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학원을 다니는 이유도 최종적으로는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고, 또 고등부 가서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중3이라는 이 시기에 국어 공부를 잘못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능 국어 점수가 안 나오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멘붕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대치동에 많은 학원들을 다녔는데 내가 점수가 막 3,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점수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3 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내가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점수가 우후죽순처럼 막 떨어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중등부 국어랑 수능 국어가 다르다는 걸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다녀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수능 국어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단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문학작품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비문학이 있었다면 지식 암기하고 해서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수능의 경향은 내가 아무리 많은 작품을 봐도 그 작품하고 동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3 때는 내신 과목으로 EBS 교재를 씁니다. 그런데 이 EBS 교재에서 수능이 50%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는 이 EBS를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 틀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BS를 달달달 공부한 친구들은 똑같은 작품이 나왔는데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작품은 동일한데 문제가 달라졌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부라는 건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조건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중학교 때 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중학교 때 공부는 고등학교 때 이런 필수 문학 작품이 중요하대, 달달달 암기. 고등학교 때 가면 이런 지식이 필요하대, 책 읽기, 달달달 지식 암기하기.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고등학교 와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에서의 올바른 공부법, 국어 특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대를 가거나 최고의 스카이를 가려고 할 때 그 학생들이 고3 때 가장 힘겨워하는 과목이 바로 국어예요. 왜냐하면 한글이라서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작품을 그동안 많이 알고 정리를 해서 이걸로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걸로 풀 수 없다는 걸 깨우치는 순간 굉장히 충격이 오고, 아무리 더 많은 작품을 암기하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도 점수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중3 때 잘못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면 중3 국어가 고등학교 내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신을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부터 고등부 내신은 중3들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일단은 1등급이 10%나 되죠. 2등급은 34%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10%라면 지금의 2등급은 11%거든요. 그럼 퉁쳐서 2등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의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등급으로 우리가 대학을 지원했을 때, 수시 지원했을 때 바로 우리 동건홍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1점대 중후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등급이 나오기만 해도 서울에 있는 동고농 위에 있는 대학을 모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삐끗해서 내가 2등급이 돼버리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서울권 대학 진입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대치동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라든가 자사고 고등학교라든가 특목고 고등학교들은 이 내신도 변별력을 위해서 모의고사형 순위형으로 출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원에서 중3 때 달달달 지식을 역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형에 맞는 이런 내신형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중3 때 내가 정말 지식을 많이 알고 작품을 많이 알고 사자성어 암기하고 등등등 모든 국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때 수능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보는 작품 중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어준 복이라는 조건 속에서 내가 이것을 분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수능형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옛날 내신 그리고 옛날 학력고사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사고 같이 또는 대치동의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수능형으로 바뀌면서 변별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더 적응을 못해서 중3 때 잘못 공부를 해서 내가 2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말 갈 대학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 수능형으로 바뀌겠고 내신도 잘 보기 위해서는 중3 때 공부를 철저하게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신 공부 중3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은 수능형 공부를 통해서 분석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논리력이거든요. 논리로 접근하는 사고력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3인데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 참 나왔지만 우리가 중3인데 내신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기 중심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머지 시간들, 우리 내신을 하지 않는 시간들일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치동 학원들에서도 대부분이 고3들 수능을 가르치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신처럼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뭐냐면 우리가 뜻풀이를 해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암기시키는 순간 이거는 수능형이 아닙니다. 수능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형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의 본질은 분명히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혼자서 분석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핵심인 논리적으로 공부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논리적인 거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가 있고 2개 이상의 문장이 있고 2개 이상의 단락이 있으면 그들은 공통의 범주에서 묶이고 그 범주 안에서 우리들은 핵심을 잡아내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을 한번 볼게요. 문학이라는 문학 작품이 딱 등장했을 때 문학은 메타포예요. 쉽게 말하면 이 숨겨진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 개개인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메타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층적으로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오로지 50만 학생이 단 한 가지로만 해석해야지만이 정답이라는 게 도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건데 라고 하는 순간 오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50만 학생들이 단 한 가지로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복이라는 조건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 작품을 암기했던 내용들이, 자, 잘 볼게요. EBS에서 똑같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EBS에서는 이 똑같은 작품의 복이라는 조건이 A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A1, A2, A3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똑같은 작품인데 조건이 B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게 EBS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EBS를 열심히 암기식으로 수능 공부를 접근한 친구들은 결국은 B에 관한 사고만 머리에 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바뀐, 예를 들어서 보기 조건이 바뀐 게 만약에 제가 지금 봅시다. 자, 다시 말할게요. EBS 교재에서는 A라고 나왔고 바뀐 게 B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A만 생각합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면. 그런데 이게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B를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A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계속 A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문학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보기라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처음 본 작품이 있으면 자기 느낌으로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에서 벌어진 감으로 품는 주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으로서 멀어지는 거죠. 또 내가 공부한 작품이 나왔을 경우 암기된 내용 가지고 풀려고 하면 내용이 살짝 달라졌기 때문에 또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3이 됐을 때 심지어 재수생이 돼도 국어 점수는 안 오릅니다. 제가 재수학원에서 재수생들도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데 재수생들의 80%가 국어가 안 오릅니다. 오히려 고3 때보다 떨어지거나 정체예요. 결국 20%만 오릅니다. 그 20% 오른 친구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제 공부 방식을 변화를 시킨 거죠. 뒤늦었지만 이제 올바른 방식인 내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으로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사고력을, 분석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중3 때 우리가 자꾸 암기를 하거나 또는 보통 잘못 가르치는 게 문학작품 그 화자와 나랑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거는 100% 잘못된 공부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소통하는 감정은 내 주관이거든요. 객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어 잘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버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사고하는 훈련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여기에 과학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왔다고 해서 경제 지식을 묻지 않아요. 더더욱 내가 환율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율 자체의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식이 없어도 환율과 금리의 관계는 금리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금리는 그냥 Y이고 환율은 X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라는 걸 읽어내는 능력이지 각각의 개별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은 없습니다. 요즘 수능 국어는 너무 시험을 잘 만듭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안 하고 또는 달달달 우리가 모의고사만 많이 푸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익힌 친구들은 점수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3 때 공부는 분석력, 논리력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내 뇌가 암기식으로 굳어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아무리 많은 작품을 공부해도 결국 수능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학원을 도대체 우리는 내 아이를 보내야 되고 어떤 학원은 가지 말아야 될까요? 답이 다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얘기로 연결되고 있죠. 결국은 첫 번째, 전 두 가지만 뽑습니다. 과제를 많이 주는 학원들 제발 가지 마세요. 아이들은 국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과탐, 사탐 다니겠죠. 그러면 각각의 과목들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과제를 주겠습니까? 우리 대치동에 있는 많은 학원들의 특징들이 과제로 승부하잖아요. 과제 많이 줘서 애들이 힘들게 하면 어머니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탐도 사탐도 수학도 전부 다 논리력, 분석력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과제가 4개 과목을 모두 다 많이 준다고 해봅시다. 얘네가 이걸 분석하고 사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그거 같은 거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충 푸는 습관이 들고 그리고 내가 학원에서 저번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과제를 적게 주고 이걸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조건에 따라서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사고력, 분석력을 키우면 좋거든요. 그러면 국어는 이렇게 과제량이 적고 분석할 수 있는 힘, 논리력을 키우면 제가 강조하는 바는 국어는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사탐도 과탐도 영어도 다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3 국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학원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반대로 어떤 학원은 좋은 학원일까요? 반대로겠죠? 과제는 적게 주면서도 학원 내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배우고 학원들 보면은 많은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어떤 작품을 한다, 언제는 어떤 책으로 한다, 이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부의 맹점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겁니다. 왓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라는 결과론을 가르치지만 우리나라 수능은 너무 좋아서 그
결과가 what이 나오기까지의 how, 어떻게, 그리고 왜 라고 하는 how와 why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what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결과물을 주고 자료를 주고 배경 지식 프린트를 주는 학원들은 내가 혼자서 하나의 지문을 놓고 하나의 조건을 놓고 선택지를 놓고 이거를 분석하는 힘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 이 많은 학원들이 국어학원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결코 좋은 성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자,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 대치동 이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 사실 공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우리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누출된 우리 모의고사 전국 국어 수학 모의고사 합산 성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20위권까지 보면은 딱 한 개 정도의 강남의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전국에 30위까지 하면 한 4-5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20위권에 한 개 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제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국어 수학 합산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강남 우리 친구들은 수학은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국어만을 놓고 보면은 아예 20원, 22, 30위권에 한 개 학교도 못 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치동이나 강남에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이 국어 점수는 상대적으로 강남권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수학, 과학 중심으로 공부해서 국어를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골 지방 친구들은 국어 더 등한시하겠죠. 그렇다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에 왔을 때도 중등부부터 우리가 아이 친구들은 강남 친구들은 국어학원을 보내겠죠. 아마 지방 친구들은 잘 중학교 때는 국어학원 안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국어학원을 보내면서 잘못된 사고를 배우게 되고 나머지 고등부 학원도 역시 똑같이 이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가르치듯이 많은 문제풀이, 단순히 뜻풀이, 단순히 배경식 자료라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 논리적인 수능 국어를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3 국어가 고등부 내신, 고등부 수능 모든 걸 좌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으로 올라가는 순간 아까 내신도 수능도 이제는 뭐다? 논리력, 사고력을 묻는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이 국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문이 길어요. 읽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읽기 능력이 안 되면 짧은 지문인 영어도 어렵고 짧은 조건인 과탐, 사탐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라는 긴 지문을 논리적으로 혼자 읽을 능력이 있으면 짧은 수학, 영어, 과탐, 사탐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등부 때 국어학원 보내는 건 잘하는 건데 제대로 된 학원을 보내야지만이 고3 올라가서 그리고 재수를 혹시라도 하더라도 국어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것이고, 국어 점수가 안 나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는 정말 어렵고 국어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르는 성적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중3 국어 이제 아셨겠죠? 단순히 암기, 자료, 관리 많이 해주고 뜻풀이 많이 해주고 이런 학원들은 기피하시고 아이를 정말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원들 중심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꼭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얘가 뭐 수능 문제든 책이든 스스로 읽어가는 사고력, 논리력을 익힌다면 분명히 고등부 올라가는 순간 내신과 수능 모두를 잘 볼 수 있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